안녕하세요. 별자리로 운명일기의 저자 이현실입니다. 오늘은 자미라는 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미두수라는 별, 자미두수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별이 자미잖아요. 그 자미의 성격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도 자미두수를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자미라는 별은 12궁 중에 어디든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12사항궁 어디에도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책 별자리로 운명 읽기 86쪽부터 한번 좀 자세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미두수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조금 차분히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은요, 왕정지 선생의 명이래요. 왕정지 선생은 자미두수, 근대 현대 자미두수계에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요. 자미라는 별이 이렇게 명궁에 있고요. 자미 화과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미라는 별은요, 왕이에요. 그래서 자미두수의 그 자미라는 별을 명궁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 노릇을 하려고 하죠. 왕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가족 중에도 누군가가 자미가 있다면 자미가 그리고 좌보오피를 갖고 또 제대로 갖춰진 자미라면 이 자미의 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남편이 자미예요. 그러면 남편의 뜻에 따라줘야 집안이 평안하게 되는 거고, 부인이 자미라면 남편은 굳이 부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될 거예요. 자미 한번 볼게요. 자미는요, 기토에 해당해요. 양토, 음토가 있는데 음토거든요. 그래서 토, 중화를 하는 그 성격 중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그런 계통의 토고요. 관록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미가 있는 사람들은 관록의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관록의 일은 뭐 국가 공무원도 좋겠고 선생님도 좋겠고 뭐 그런 계통이 잘 맞는다는 거죠. 직장인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존귀함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귀하냐 부하냐 할 때 자미는 부한 사람이 아니고 귀한 사람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좌보오피를 보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미가 왕이기 때문에 자미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필해 줄 수 있는 신하가 있지 않으면 이 자미는 고혼이에요. 외로운 임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미 명에는 좌보오필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미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관적이고요. 결단력도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미는요, 원래 전설상에서 가장 먼저 신들의 세계에 올라간 인물이거든요. 배급고라는 문왕의 아들이었고요. 달기라는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억울한 면도 많죠. 그리고 그 잠이라는 별 자체는 막 어떤 개창력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개창력이 있기는 하지만 왕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보오필이 잘 보필을 해주면 좋은 역할을 할 거고요. 아니면 좀 속세를 떠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별 이름은 자미는 자색자자에 작을 미자에 쓰는데요. 은은하게 자색으로 빛나는 하늘의 궁궐, 별들이 모여있는 자미원을 뜻하기도 해요. 하늘의 중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미는 또 귀함을 주하고 왕 노릇을 하고 싶고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또 권위가 있으며 명예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왕이 아주 공평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하가 없으면 외로운 군주각이 되기 때문에 보필을 꼭 필요로 해요. 자, 이 명을 한번 볼게요.
자미가 있는데 이렇게 삼방을 봐도 또 천이궁까지 사정을 봐도 보필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명은 고군이 되나요? 고군이 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이렇게 암합도 하고 있어요. 오미가 합이 되잖아요. 암합을 하면서 좌보호필을 보고 있는 경우죠. 물론 삼방사정에서 보는 것만 못해요. 하지만 암합을 한다는 것은 암합리에 좌보호필이 있다는 거죠. 도와주는 세력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좌보호필이 있으면 견제도 해줘요. 신하들이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옳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보호필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또한 좌보호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업을 하는데 사장만 있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왕만 있으면? 자영업 중에 뭐 1인 영업하는 1인 자영업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자민은 나쁜 적들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고 포용해야 하니까 나쁜 별들의 공격에 그 액을 이러한 화를 물리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자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타라도 보고 지공도 보고 직업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성을 좀 많이 보는 거네요. 그죠? 지공 직업을 볼 때는 뒤에 나오니까 그건 설명을 이따가 드릴게요. 또 이러한 살성들을 많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성을 물리쳐 줘야 되잖아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돼서 몸고생, 마음고생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또 자미는 귀함을 주로 관장하고 부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재성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미운에 돈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미운을 보는 건 대체로 좋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자미를 보면 자미가 해액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쁜 것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미운을 대체로 좋게 보는 거예요. 또 재물보다는 명예를 추구한다는 의미이지 또 재물이 없지는 않아요. 왕노릇 하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게 되겠어요? 자, 이 명을 한번 보시면 자미의 확화예요. 자미의 어떤 성질을 막 뽐내고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성향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방에서 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미는 자미가 만약에 이 명궁이 100%라면 천이궁의 영향력은 50%, 제백궁과 관록궁의 영향력은 25%씩 되잖아요. 그래서 자미탐랑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제 성격을 한번 볼게요. 자미는요, 고든 이미지를 중시하며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행동하려고 해요. 왕의 기품을 갖고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면 관대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좌보호필을 확실하게 갖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암압을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고하게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배급고라는 이 사람이 만두로 만들어져서 문왕에게 먹게 했잖아요. 파군이라는 주왕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나와서 다시 토해내니까 토끼가 되었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배급고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미는 좀 탈속적인 성향도 있고요. 자기랑 맞지 않으면 도망간다,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자미명을 만나면 이 사람이 탈속적인지 아니면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좌보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직의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현대사회에선 좀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미는 현대에는 모두 다 평등해졌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왕자병, 공주병처럼 이걸 다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외로운 경향도 있습니다. 자,
궁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자미가 왕이 되려면 왕족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궁과 형제궁도 되게 중요해요. 그걸 뭐 삼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삼태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모궁, 명궁, 형제궁이 다 좋아야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자미는 또 그래서 특별히 협궁을 살펴야 하는데요. 협궁 한번 볼게요. 이 왕정지 선생이라는 자미 화가를 갖고 있는 이 명의 형제궁에는 천기의 화롯과 천매를 가졌어요. 롱마교치가 되어 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 부모궁은요. 부모궁의 좌보오필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 촌동을 끌고 올 거예요. 하지만 좌보오필이 암압을 하면서 나름 이 명은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지일성과의 한번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미두수에서는 보피라는 신하를 백관조공이라고 불러요. 백관조공은 여러 나라 관리들 혹은 여러 나라에서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우리나라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하친의 형식을 백관조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관조공의 별은 뭐가 있냐면 점을 찍어볼까요? 자, 이 자미한테는 좌보 우필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천괴 천월, 천월과 천괴. 자, 이 명에서 천이궁에서 천괴를 보죠. 그리고 복덕궁에서 천월을 보는데 이 명궁과 신궁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궁에서는 이 천괴를 보고 또 천월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좌보오필은 암압으로 보고 천괴 천월은 이렇게 신궁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창문곡을 보는지 보는 거죠. 자, 문곡은 자녀궁에 있고요. 문창은 어느 별에 어디에 있냐면 노복궁에 있어요. 창곡을 보지는 못하는 명이네요. 그 다음에 삼태팔좌라는 별도 보좌성이거든요. 그러면 삼태는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삼태는 노복궁에 있고요. 자녀궁에 팔자도 있네요. 그러면 삼태팔자는 못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광천기를 보는지 한번 볼게요. 천기라는 별은 명궁에 있고요. 은광은 이렇게 재백궁에 있네요. 은광천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보봉고라는 별도 귀인성이거든요. 형제궁에 있고 봉고라는 별은 어디 있나? 태보와 봉고도 삼방에서 만나요. 지뢰궁에서 보는군요. 그 다음에 용지봉각은 용지봉각이라는 별도 다 귀인성에 속해요. 제 예를 뜻한다고 하는데 자녀궁과 노복궁에 들어가네요. 자, 자녀궁하고 노복궁에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분은 그 자미두수를 연구를 하셨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용지봉각은 뭐냐면 자녀나 아니면 노복 이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용지봉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삼태팔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귀인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갖고 있는 거는 그닥 많지 않아요. 그죠? 괴월을 보고 있고요. 자보오필을 암압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엄청 높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좌보오필을 삼방에서 보거나 협으로 보거나 그랬어야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좌보오필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필이라고 불러요. 보필은 같은 궁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왕이 있는데요. 바로 같은 궁에 좌보오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미가 이렇게 미궁에 있었다면 좌보오필과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게 가장 힘이 좋은 거죠. 자기가 신하를 딱 끼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협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대궁에서 뭐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삼방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암합은 좀 약하다는 거. 그다음에 청계와 천어를 만나면 포용력이 있고, 아까 보니까 괴월을 만났잖아요. 사회 적응력이 빨라집니다. 자, 자미는요, 좌보호피를 만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게 되고요. 문천과 문곡을 만나면 잘난 체 하는 성질이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서 문천 문곡은 보지 못했어요. 그죠? 사고가 생각하는 게 풍부하고 예의가 있으며 표현력이 좋아진대요. 자, 그래서 이 자미가 보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단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미는요, 오궁의 자미를 가장 높이 쳐줘요. 왜냐하면 오궁의 자미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왕자리에 있는 자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백궁에는 무곡이 있어서 제백궁에 무곡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고요. 관록궁의 염정천부가 염정이 관록과 관련된 별이기 때문에 모두 제자리에 있어서 좋아요. 그 외에도 자녀궁을 보면요. 양양 창록격이 형성이 돼요. 양양 공록격이 되네요. 여기는 태양, 철양, 욕존과 문곡이 만나서, 그래서 여기는 고시나 시험에 합격한 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궁자미를 굉장히 좋게 쳐요. 자, 이번에는 살성을 얼마나 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미가 아무리 좋은 별이어도, 그죠? 경양과 타라를 만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점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얼만큼 보나 볼까요? 자, 경양은 신궁에서 보고요. 요 몽진궁에서 보는 거고요. 타라는 제비궁에서 봐요. 그래서 양타를 보는 명이 됐어요. 그러면 고집이 강하고 편견도 심해지고 또 주관적이고 아첨을 하면 그 아첨에 딱 넘어가고 충원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좌보호피를 이렇게 암합이 아니라 딱 가지고 있거나 협으로 봤다면 그 단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자미를 볼 때 좌보호피를 보는지 꼭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성과 영성을 한번 보자고요. 화성은 복덕궁에 있고요. 영성은 전택궁에 있네요. 자, 화성과 영성이 만나지는 않지만 복덕궁과 전택궁에서 화성, 영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정신세계와 전택은 좀 거리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별리조합이라고 해서 이별을 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이 사람의 집안을 좀 떠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의존성이 높아진대요. 복덕궁에서 본다는 건 이 신궁에서 보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공직업을 만나면, 자, 자미가 지공직업을 보는지 한번 보세요. 선유궁에서 만나고 관록궁에서 보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선입견이 강해지고 사람을 가리게 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미가 지공직업을 보면 불리해요. 그런데 철학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직업에는 좋다고 하거든요. 이 자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미 탐랑 조합이 원래 철학이나 무술 쪽에 조예가 깊게 되는데 이렇게 지공직업도 보기 때문에 철학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천공이라는 별도 보이고요. 이거 다 공망성이거든요. 이러한 공망성들을 많이 보면 아무래도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쪽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관련업을 볼게요. 자, 자미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하면 좋으냐. 귀를 주하고 여기 보면 관록을 주하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 교수, 정치인, 임원, 법조계 등과 맞아요. 그리고 자미와 탐랑이 만나면 이 명은요. 이렇게 연결하면 자미와 탐랑이 만나는 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100%, 50%, 삼방이 25%, 25%의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탐명이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궁의 자미이지만, 그러면 자미와 탐랑이 만나면
문화예술인, 신문, 방송인, 의료인 등에 적합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명반을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잘 찾은 거죠. 자기의 직업을. 질병을 보겠습니다. 질병. 자미는요, 기토거든요. 기토라는 건 음토예요. 그래서 자미가 있는 구에 살성을 많이 보면 토에 해당하는 장기, 비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생겨요. 토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공직업을 보고 탈화를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궁에서 경향도 보고요. 양탈을 보고 또 지공직업을 보고 복덕궁에서 화성도 보고 살성을 좀 많이 보는 명에 해당하거든요. 또 천영이나 경향 같은 수술성계를 보면 동궁하는 장기를 절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명궁에서 보면 천영이 있죠. 자, 천영이라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궁에 경향이라는 별이 있어요. 경향과 천영은요, 수술성계예요. 동궁하는 장기를 절제할 일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어디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위장이나 비장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칠살이 의미하는 대장, 탐낭이 의미하는 간, 담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운을 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경향천영이 동궁할 때 혹은 갖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거고요. 이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요, 조심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미명이든 아니면 위장이라고 생각하면 자미명이든 아니면 천부명이든 천량같이 토잖아요. 그러면 토와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자미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은 마쳤고요. 사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미의 사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